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명어와 함께 쉽고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드 강남길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내와 그 자식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또 재미있고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제우스의 수많은 여인과 자식들. 제우스는 수많은 여신과 관계를 하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중요한 신들을 탄생시키는데요. 그럼 제우스는 총 몇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100명? 100명이면 그거 너무 많은데 몇 명일 것 같아요? 50명? 그것도 많고, 정답은 제우스는 8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 애인 말고, 좀 많죠, 그래도. 그럼 첫 번째 아내부터 알아봅니다. 큐! 첫 번째 부인, 메티스.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은 태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바다의 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3,000명의 딸 중에 한 명으로 지혜가 뛰어난 메티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결혼할 때 이런 불길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만약 메티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 딸은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삼킨 것처럼 제우스도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그녀를 작은 파리로 만든 다음 날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우스 뱃속으로 꼴이란 메티스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자, 이제 해산할 달이 점점 다가오자 제우스는 두통이 심해지더니 머리가 우지끈 뻐개지듯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들 헤파이스토스에게 자기 머리를 도끼로 찍어달라고 하면서 아이고 대야, 야 뭐하냐 임마, 어서 내 머리를 쪼개. 아이고 속 안에 든 것을 어떻게 꺼내보라고. 어서. 아이고 헤드야. 응? 자기 머리를 도끼로 에라 버리겠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는 진짜 제우스 머리를 나무를 패듯이 도끼로 팍 찍어 버립니다. 무지지 찍. 그런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정말 놀랍게도, 정말 서프라이하게도 제우스 머리에서 이미 장성한 아테나가 갑옷을 입은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툭 튀어나오지 뭡니까. 요거 뭐 좀 웃기는 짬뽕하지 황당하지만요, 이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탄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얘기고요. 또 지혜를 가진 메티스를 삼킨 제우스도 그 이후 더욱 지혜를 겸비를 해서 더욱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부인 테미스, 정의와 율법의 여신. 제우스의 두 번째 부인은 정의와 율법의 여신인 테미스인데요. 테미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통 이 천이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또 한 손에는 칼이나 법전을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신은 제우스 사이의 3명의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와 또 3명의 계절의 여신들인 호라이를 낳는데요. 먼저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 이 모이라이 세자매는 인간의 운명과 또 수명을 주관하는 여신들이고 각자가 받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먼저 첫째인 클로토가 해산한 아이의 생명의 실을 쭉쭉 뽑으면요, 둘째인 라케시스는 아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길이만큼 실을 칭칭 감아서 목숨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셋째인 아크로포스가 그 아이의 생명의 실을 가위로 싹둑 잘라 생명을 쓱 거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명의 여신들이 결정하는 운명과 생명은요, 신들조차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시간과 계절의 여신들인 3명의 호라이인데요. 이 여신들은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의 질서뿐 아니라 그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이나 식물을 수호하는 여신들입니다. 또한 이 호라이들은 저 하늘의 올림푸스 궁전의 문을 부름으로 열고 닫는 여신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과 미 여신 아프로디테 옆에서 그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코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유명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에서 아프로디테에게 좀 거시기 하니까 얼른 입으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옷을 걸쳐주는 여신이 바로 호라이 여신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여신들은 예술작품에서 항상 꽃을 가진 아가씨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도 볼 수가 있죠. 3번째 부인 데메테르, 대지와 곡물의 여신. 제우스의 3번째 부인은 데메테르인데요. 그녀는 제우스 누나인데 아내가 된 여신으로 이 대지와 곡물의 여신이면서 또 저 나무와 과일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의 수호신입니다. 데메테르는 제우스 사이에 페르세포네란 외동딸을 두었는데요. 바로 이 외동딸을 지하세계, 바로 저승의 왕인 하데스가 납치를 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데메테르는 머리에 이삭 같은 곡물 화환을 쓰고 또 손에는 벼나 보리 과일을 든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신은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한 명으로 아주 중요한 여신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여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넥스트 4번째 부인 무네모시네, 기억의 여신.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는 제우스의 4번째 아내인데요. 제우스는 예전에 거인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승리의 축가를 멋지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와 9밤을 격렬하게 보내고 여신은 9명의 위주를 낳습니다. 이 9명의 무지들은 주로 그림에서 주로 여러 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복수로 한꺼번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무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꼭 일본의 사무라이와 어감이 비슷한데요. 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없죠. 예. 그리스 신화에는 이렇게 369, 369, 369 등의 숫자가 많은데요. 이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9명의 뮤지보다는 그냥 무사히 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아무튼 anyway 영어의 뮤직과 또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은요 바로 이 뮤지 여신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9명의 뮤지 여신들은 예술과 학문의 여신들로 춤과 노래, 음악, 연극, 문학 등에 등하고 또 예술가들에게 재능과 또 영감을 불어주는 그런 여신들인데요. 그럼 이들을 각각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그건요. 이제 수많은 그림과 조각에서 이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이 소품을 가지고 나오걸랑요. 예. 그래서 그녀들이 든 이 소품을 보고서 누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무튼 이 뮤지 여신들은요 주로 그림에서 예술의 신인 아폴론과 아테나 여신들과 같이 나오거나 또는 아폴론의 리라에 맞춰서 마치 발레를 하듯이 우아하고 발랄하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5번째 부인 레토. 제우스의 5번째 부인인 레토는 제우스 사이의 올림푸스의 막강한 실력자가 되는 태양신 아폴론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렇게 유명한 쌍둥이 남매를 낳는데요. 신화에서는 임신한 레토가 헤라의 박해로 쌍둥이들을 어렵게 낳아서 키운 얘기가 더 유명하죠. 헤라는 레토가 임신한 쌍둥이가 자기 자식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어이?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헤라는 태양 아래 모든 땅들은 절대
절대로 레토에게 해산할 장소를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레토는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 세상을 떠돌다가 마침내 포세이돈에게 바다의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자 포세이돈은 그 당시 바다 밑에 가라앉은 델로섬을 바다 위로 번쩍 들어서 솟아오르게 만들더니 헬스 높은 파도로 태양을 쓱 가려주었거든요. 그래서 레토는 간신히 그 태양 아래에서 쌍둥이 남매를 낳을 수가 있었죠. 나중에 아폴로는 이 델로스섬을 자신의 성지로 삼았는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델로스 동맹으로 알려진 델로스섬에 가면요, 아직도 아폴론의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6번째 부인 헤라, 가정과 결혼의 여신. 드디어 등장하는 헤라는 제우스의 누나이자 바로 6번째 부인인데요. 헤라는 제우스의 본부인이면서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명으로 가정과 결혼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제우스 사이에 2남 2녀를 낳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2명의 딸이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어와 청춘의 여신 바로 헤베고요. 2명의 아들은 불과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사고뭉친 전쟁의 여신 아레스입니다. 헤라는 제우스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상대방 연족과 그 자식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겁나게 당한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영웅 헤라클레스죠. 헤라는 아주 중요한 또 신이기 때문에요. 요 제우스 편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림이나 조각에서 그녀를 척 보면 알 수 있는 상징 동물은 공작새입니다. 7번째 부인 에우리노메. 7번째 부인 에우리노메는 이 처음에 나온 메티스와 같이 대양의 신 오케아노스와 테티스의 3,000명의 딸 중에 한 명인 바다의 요정인데요. 그녀는 제우스 사이의 3명의 아름다운 우미의 여신 또는 산미의 여신을 낳습니다. 이 산미의 여신들은 각각 매력, 미모, 창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미스 월드 같은 몸매와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여신들이죠. 그녀들은 미술작품에서 긴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요, 헬레니즘 이후로는 거의 나체로 등장을 하는데요. 흔히 그림과 조각에서 이 3명의 여신 중에 요 가운데 여자가 등을 싹 돌리고 있으면 그 여신들은 백발백중 산미의 여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미의 여신들은 보티첼리의 봄이란 작품과 같이 주로 아프로디테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림과 조각에만 나타날 뿐이고 그녀들에 대한 신화는 거의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8번째 부인 마이아.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8번째 아내 마이아는 천구를 짊어진 아틀라스시죠. 아틀라스와 프레이데스의 7명의 딸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제우스와 동굴에서 관계를 한 후 누구를 낳느냐? 바로 올림푸스 12신 중에 한 명인 헤르메스를 낳습니다. 영어로 5월은 메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메이는요, 마이아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의 마이움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마이아는 신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요, 아들 헤르메스는 매우 중요한 신이로 그 지위와 역할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우스의 따까리 여수행 비서로서 신들의 심부름을 하는 전령의 신이고요. 그 외에도 목동의 신, 상인의 신, 상업의 신, 도둑의 신, 길과 여행자의 신, 또 영혼의 안내자와 같이 역할이 정말 다양한 신이죠. 헤르메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요, 뱀 2마리가 감긴 최면 지팡이를 들고 또 하늘을 나는 샌들을 신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의 8명의 부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제우스는 이 8명의 아내밖에 없냐? 아니죠.
예? 그러면서 빠져. 예. 우리 제우스는 이 밖에도 수많은 유종과 인간 여성들, 특히 이 각 나라의 왕비와 공주들과 관계를 해서 중요한 올림푸스 신들과 또 영웅들을 탄생을 시킵니다.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영웅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등등인데요. 자, 이 얘기는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 감사합니다.